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종가 매수를 좀 어떤 자리에서 하면 좀 효과적으로 좀 더 원활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종가 매수와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종가 매수를 왜 들어가는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가 매수를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음날 시세의 차익을 빠르게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윙 관점에서 추가적인 시세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종가 매수를 접근하곤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오늘 매수한 종목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익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날 시세 차익을 빠르게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윙 관점에서 한 이틀 3일 정도 추가적인 오버 시세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결국에 종가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거는 오늘 매수한 종목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익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가 매수를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또 다른 이유로 본다면 미국 증시 시간대에 좀 부각될 수 있는 재료를 염두한 매수라던가, 뭐 그것도 어쨌든 좀 매수한 종목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익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좀 귀결시킬 수 있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종가 매수를, 특히나 시장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들어가곤 하는데, 종가 매수를 일반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위치의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위치에서 타점, 마켓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다 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타점은 어디냐? 기술적인 반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즉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눌림목 위치에서 좀 종가 매수를 기술적으로 좀 가져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위치로는 전고점 돌파 위치, 이것도 기술적으로 볼 수 있겠죠. 기술적인 전고점, 중단기 전고점 돌파 위치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는 위치로 볼 수 있겠죠. 즉, 맨 위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을 이용한 매매로서 종가 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결국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지지 라인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이동평균선을 뚫어주는 위치에서, 이동평균선을 뚫어주는 위치에서 골든 크로스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기술적으로 내가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굳이 이름을 정하라고 한다면 돌파 매매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는 위치라고 한다면 향후 골든 크로스를 노린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종가 매수를 하는 이유는 다음날 시세 차익을 빠르게 형성하기 위해서, 스윙 관점에서 추가적인 시세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오늘 매수한 종목을 기술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새벽에 나올 재료적인 관점이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익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장중 변동성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위치에서 우리가 타점, 마켓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 흔히 눌림목이라고 말하는 위치와, 그리고 기술적인 중단기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위치, 돌파 매매의 수급자리,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는 위치, 향후 골든 크로스를 노릴 수 있는 위치에서 마켓 타이밍을 잡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제가 이 장중 변동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종가 매수로 들어갈 때 또 어떤 특징을 고려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종가 매수의 경우 빠른 수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기에 시장의 주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일정 기간 내에 상당한 거래 대금과 이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을 우리는 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종가 매수를 노리기 위해서는 짧은 수급 내에 이런 급부를 확 노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충분히 그동안 받으면서 수급이 형성되었을 때 빠르게 개인 매매든 아니 개인 매수세든 외인의 매수세든 기관의 매수세든 이 수급을 따라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금양이라는 종목을 가지고서 이 종가 매수의 세 가지 타점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인 반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즉 눌림목의 타점입니다. 자, 눌림목이라는 건 일단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기술적인 이동평균선을 타고서 반등이 나오는, 즉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포인트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종가 매수를 잡아갈 때 어떤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기간 내에 상당한 거래대금과 이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종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거래대금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거래대금이 상당히 평년 대비 크게 터지면서 시장의 집중을 크게 끌어낸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양 같은 경우에 어떠한 위치에서 눌림목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느냐,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들 수 있겠죠. 일단은 개인적으로 확률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볼린저 밴드상의 중심선, 사실상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21선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구간이죠. 중심선을 터치하는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잡으면서 추세를 위로 올려주려는 가능성이 크게 보이는 자리, 그리고 이 구간이 빠지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자리, 전형적인 우상향 추세에서의 눌림목을 형성하는 조건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중심선을 터치하면서 아래 꼬리를 잡고 망치형 캔들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 눌림목에 있어서 추세를 이어가겠다라는 그 시그널이 강하게 잡힌 위치입니다. 전월 대비, 전일 대비 거래량 역시도 빨간색으로 불을 켜주면서 100% 이상 튀겨버린 부분이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 노리는 겁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본다면 한 템포 정도 더 봐도 무관하겠죠. 이런 캔들이 잡히는 자리에서 더 명확하게 보수적으로 한다면 이런 캔들이 잡히고 그 다음날도 양봉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 중심선을 이어갈 수 있는 위치가 확인이 되는 자리, 이런 데서 이제 종가 매수를 한번 담아 가볼 만한 포인트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밑으로 보면 지지선도 안전하게 지금 깔려있는 모습이고, 지지선과 중심선을 맞닿은 자리에서 망치형 캔들을 형성하면서 양봉이 형성되었다. 이런 종목 충분히 이후에 시세를 한번 기대해볼 만한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술적인 중단기 관점에서 정고점 돌파 위치, 돌파 매매의 자리라는 거죠. 자, 돌파 매매를 이렇게 시세 탄력성이 큰 자리에 종목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윗꼬리가 상당하게 지저분하게 형성되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명확합니다. 이를 추세가 꺾이는 위치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추후에 이를 매집형의 캔들로 볼 것인가를 해석하는 것은 이 캔들을 모두 먹어주는 양봉이 형성이 되었던 위치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11,650원 이 자리도 아니겠죠. 왜? 이 구간 고점으로 본다면 11,750원으로서 마무리 종가가 이 캔들을 모두 먹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종가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 자리를 갭으로 띄워주면서 지지를 받고 형성해준다면 무난한 종가 매수의 타점 그리고 수익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가 저항으로 인식되는 모습이 나와버린다면 그대로 이 하방 지지 구간까지 쭉 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고점 라인의 윗꼬리를 먹어주는 양봉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 차라리 매매를 들어가는 게 확률적으로는 더 높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자리에서 바로 매수를 했는데 치고 가는 흐름이 이렇게 금양처럼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 구간까지 눌리는 모습, 중심선까지 눌리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이런 망치형 캔들이나 아래 꼬리를 잡는 음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그널이 나올 때 1번 종가 매수 관점, 눌림목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
접근할 만한 가치는 있겠지만 2번 관점인 이런 전고점 돌파 위치로 들어갔다면 당연히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3번 구간이 남았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는 위치, 향후 골든크로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가가 중심선을 뚫고 내려와야 돼요. 자, 이렇게 뚫고 내려오고 나서 이 중심선 2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단기,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스윙으로 보거나 골든크로스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5일선, 11선이 중기평선인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를 우린 골든크로스로 형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캔들이 21선을 뚫고 내려온 이후에 자,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자, 내려온 이후에 자, 요렇게 지금 제가 캔들 하나 더 봤는데 요렇게 양봉으로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추세를 돌려주려는 의지와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그리고 중심선을 물어주면서 이 머리를 다시 한번 돌려갈 수 있을 요런 포인트에서 거래량마저 터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간이 앞서서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는 위치로 보고 종가 매수를 한번 접근해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후에 바로 시세가 나오거나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중심선을 아래 위로 저항으로 인식하면서 주가가 아래로 깔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종가 매수의 타점이 어긋났다라고 보고 바로 짧은 대응을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이 금양 차트 하나로 모든 거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자, 정리를 해본다면 기술적인 반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 눌림목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돌리다가 이평선, 일단 거래대금이 일단은 터지고 시장에 집중을 받는 종목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수급이 확인이 용이합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다가 이평선을 한번 체크를 하고 나서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 역시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 이후에 양봉이 잡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곧바로 한번 종가 매수를 가담해 볼 만한 포인트가 충분하고, 두 번째, 중단기 정고점 돌파 위치, 돌파 매매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형성된 윗꼬리 구간, 이 구간을 명확하게 뚫어주는 자리, 뚫어주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 자리, 이런 자리에서 한번 충분히 거래량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종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여기서 만약 이후 시세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잠깐 짧은 대응을 하고 나서 이 중심선까지 눌리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1번의 대응, 다시 한번 중심선 기준으로 눌림목 포인트에서 종가 매수를 잡아가는 게 상당히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는 위치, 자,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선을 뚫고 내려가야 되고 중심선을 물어주면서 양봉으로 마무리되면서 거래량까지 터졌다면 이 종목은 매수 타점으로 볼만하다. 이후에 여기서 이후 시세가 형성되지 않고 중심선을 위로 깔면서 저항으로 두고 이 종목의 시세가 하방으로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마켓 타이밍 관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저항받으면서 다시 한번 역골든 크로스가 형성될, 즉 데드 크로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즉시 대응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가는 게 상당히 유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가 매수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확률 높게 접근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왜 제가 종가 매수의 타점을 오늘 가지고 왔냐면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아직 상당히 크죠. 이런 장중 매매의 변동성을 최대한 죽여갈 수 있는 방법이 종가 매수이고, 시장 변동성을 죽인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매, 그게 바로 이 종가 매수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매수 포인트다, 매수 방법이다, 매수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체크 드리더라도 요거를 실제로 연습을 하지 않고 또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절대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무 종목이나 가지고 가서라도 반드시 이런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를 대입해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고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아직까지 시장 변동성이 크고 어렵지만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하루빨리 좀 시장이 다시 한번 또 회복세를 무난히 이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